반갑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리네요. 눈 내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에도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눈이 잔뜩 쌓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 오는 날,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눈길을 아무도 걷지 않는 이 정원의 뜰을 좀 한번 걸으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네요. 눈이 내리고 교회당 십자가가 또 이렇게 예쁘게 보이네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최악을 낳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열심.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나요? 참 열심은 열심인데 그 열심이 잘못되어졌을 때는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이게 내가 좋은 것 같았는데 내 생활 방식이 최고 좋더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나아가다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와 사자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날마다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결국은 이 소와 사자가 결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첫날 밤에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다음 날부터 소는 가장 푸르고 맛있는 그런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줍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꾹 참았다는 거죠.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소에게 살찐 고기를 준비해서 잡아다가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그거를 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소도 정말 괴로웠지만 속으로 꼭 참고 삼키고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어떤 한계가 왔겠습니까? 우리 상상이 가시죠? 참다 못해 둘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크게 다툽니다. 그리고 끝내 소와 사자는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어지면서 동일하게 서로에게 중얼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참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내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상대를 아주 곤혹스럽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제비를 너무 좋아한대요. 수제비.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수제비를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권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혀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맛있는 수제비집에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만 오면은 수제비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항아리 수제비. 한동안 항아리 수제비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항아리 수제비가 너무 맛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항아리 수제비를 거머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은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항아리 수제비만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죠. 근데 그 부모님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맛있는 수제비, 항아리 수제비집이 있는데 거기 맛집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그러면서 항아리 수제비집에 모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항아리 수제비, 즉 밀가루 음식을 드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도한답시고 부모님에게 맛있는 항아리 수제비 대접했다가 결국은 그 아버님이 크게 배탈이 나고 그리고 아주 곤욕을 치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동일하게 항아리 수제비를 고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일수록 더욱더 최악을 가져온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열심은 해요. 열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거나 내 열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그 열심에 미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참 공동체를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죠. 또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이 바로 최악을 낳고 그리고 그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그 열정을 접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함께 가야 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라고 가정을 만들었고요. 그 가정과 또 사회, 국가 등등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공동체가 생겼을까요? 함께. 독불정부는 없다는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그래요. 가장 중심적인 그런 고지식한 모습으로 식당을 선택할 때에 내가 그거 좋아하니 따라와라. 그렇게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가족들 전체에게 미친다는 것. 그래서 하나 둘씩 물어보면서 함께하는 것이 참 좋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먹는 것 하나라도 이렇게 서로서로 함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우선으로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그 좋아하는 것으로 끌어들이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오늘 이게 눈이 펑펑 오는 걸 보니까 이 눈 속에, 눈발 날리는 이 속에 그 누군가 가족들과 함께 또 따뜻한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행복한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하면서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쫙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온 가족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멋진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